영화 라비앙 로즈에 나온 편지 구절인데요. 이 편지 내용이 나중에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그 노랫말이 됩니다. 필체가 예뻐서 글씨 연습 노트에 붙여놓았고 한번 따라 써보았습니다. 씨앙 주 라비 따하슈 아무아. 연필로 한번 따라 쓰고 그 위에 펜으로 또 한번 따라 씁니다. 씨뛰 므 끄뛰 쏴 랑 드므아. 씨뛰 므 끄뛰 쏴 랑 드므아. 끄 망보뜨 씨뛰 맴. 꺄흐 모아 즈 무에 오시. 글씨 연습을 하면서 프랑스어 공부도 되죠. 오른쪽은 한자 쓰기 교본으로 삼으려고 그 안평대군의 필체를 붙여 놓은 겁니다. 따라 써보고 싶은 글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흉내내서 써보기도 합니다. 다음 노트는 2026년 올해부터 새로 쓰기 시작한 인물사 노트인데요. 새로 알게 된 학자나 역사적인 인물 또는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관심이 가는 인물들을 적어둡니다. 최근에 적은 인물은 소프스리, 수학의 대칭 이론인 군 이론을 더 발전시킨 인물이죠. 위의 인물은 데미스 허사비스, 알파고의 아버지. 그 위의 인물은 아서 에딩턴입니다. 계기일식을 이용하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실험적으로 입증했죠. 태양 뒤에 있는 별은 원래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중력 때문에 빛이 오면서 휩니다. 그래서 계기일식 때 관측이 되었죠. 콜모고로프 복잡도 개념을 만든 수학자 안드레이 콜모고로프. 그 위에는 솔로모노프 확률 개념을 만든 레이 솔로모노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론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시무라 고로와 타니야마 유타카는 일본 수학자들인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을 창안한 인물들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흔히 줄여서 FLT라고 부르고요. 앤드루 와일스가 증명했습니다. 여기 학자 말고 배우도 있습니다. 헬레나 보넴 카터. 개성 넘치는 배우라고 적어두었군요. 팀 버튼 감독 영화가 떠오릅니다. 다음은 인문학 노트입니다. 여기는 실제론과 유명론을 비교해서 정리한 구절인데요. 불금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가? 불금의 이데아가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일반화하면서 만든 개념에 불과한가? 불금의 이데아가 있다. 그걸 실제론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일반화하면서 만든 이름에 불과하다.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유명론의 대표적인 인물 윌리엄 오브 오컴. 오컴 사람 윌리엄. 흔히 이제 오컴으로 알려져 있죠. 이 구절은 후대 학자들이 오컴의 사상을 이제 간략하게 축약해서 표현한 겁니다. 엔티아 논 순트 물티플리칸다 프라이테르 네체스시타템. 필요한 만큼만 존재해야 한다. 오캄의 면도날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토마스 홉스의 정치철학 저술 리바이어던 1651년에 영어로 먼저 발표가 되었고요. 1668년에는 라틴어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제 교류를 위해서였죠. 라틴어는 유럽 학자들의 공용어였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Revired ove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commonwealth는 국가 공동체라는 뜻이고, ecclesiastical은 교회의 종교적인, 그리고 civil은 그에 대응하는 시민적인, 세속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건 외국어 공부 노트입니다. 여기는 라틴어 격언들 몇 가지 적어 놓았고요. 여기 위에는 아랍어, 수학 분야 대수를 엘지브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말에서 온 것입니다. 아랍어 알-자브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알-자브르, 짜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방정식을 보면 좌변과 우변을 서로 등호로 연결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방정식이 영어로 등식이잖아요. 이퀘이션. 여기는 그리스어 아날리시스네요. 애널리시스의 어원. 그 아래 단어는 플로기스톤인데요. 요즘에는 플로지스톤으로 더 많이 쓰이죠. 원래 발음은 플로기스톤입니다. 뭔가 불에 타는 원인을 제공하는 열소 개념인데 실제로는 없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중용, 그리스어로 메소테스.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플루타르코스가 적은 구절,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로 적었는데요. 보면 주사위를 던져라입니다. 때마침 책상 옆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있네요. 여기 원전 제목이 나옵니다. 비오이 파라렐로이. 비오이가 인생들이란 뜻이고요. 파라렐로이가 나란히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중국어 간체인 어려울 난자이고요. 아래는 쉬울 이자입니다. 이걸 왜 적어 놓았냐면 노트 필기할 때 어렵다, 쉽다 이거 쓰는 것이 좀 귀찮아서요. 간략한 부호처럼 씁니다. 제가 왜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오타니 쇼헤이가 나오네요. 여기는 일본의 주요 지명들입니다. 여기 보면 오키나와 그리고 가고시마 있네요. 여기 사이타마도 있고 나고야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 굵게 적은 이름은 추리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AI 공부 노트입니다. 벡터 공간을 쉽게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벡터 공간은 어떤 집합을 모두 모아놓은 곳인데요. 벡터란 의미 있는 숫자 정보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RGB 컬러 256, 256, 256. 예를 들어 128, 0, 128 이렇게 있으면 보라색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게 벡터죠. 빨강이 128, 녹색은 없고 그리고 파랑이 128 이렇게 있으면 보라가 됩니다. 의미 있는 숫자 정보들의 모음, 벡터. 사과는 포도와 가까울까요? 아이폰과 가까울까요? AI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보고 실시간으로 좌표를 바꾸죠. 단어를 벡터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킹 빼기 남성 더하기 여성은 퀸. 코리아 빼기 서울 더하기 도쿄는 일본. 이렇게요. 영상 복원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나오더군요. 복원 개념이 훨씬 더 넓고 그 안에 리마스터링이라는 그 작은 개념이 들어가 있답니다. 리마스터링이 복원의 일부인 것이죠. 코드란 무엇인가? 기계가 이해할 정도로 상세한 명령이다. 최근에 클린 코드, 깔끔한 코드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글쓰기와 관련지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언급했던 콜모고로프 복잡도가 나오네요. 콜모고로프가 생각하는 복잡도는 이런 겁니다. 여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승, 4승, 5승 이렇게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숫자들이 있고요.
2의 n승을 n은 0부터 10까지 출력하라. 그러면 위의 숫자들이 쭉 출력됩니다. 그런 것은 복잡도가 낮겠죠. 반면에 복잡도가 높은 것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작위로 나열된 40Z33KK72 이런 숫자와 문자들의 나열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것을 출력하려면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다 써줘야 됩니다. 무엇을 출력하라 이렇게요. 줄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복잡도가 높은 것입니다. 무작위일수록 복잡도가 높죠. 무작위성은 정의하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쓰는 게 귀찮아서 DIFF라고 쓰거나 중국어 간체로 어려울 란자 하나를 쓰거나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다음은 수학 공부 노트인데요. 아주 큰 수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끝이 존재하는 그런 수들. 트리3라는 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최근 관심사인 리군입니다. 특이점은 물리학에서도 나오고 수학에서도 나오는데 수학에서는 정의가 잘 작동하던 구조가 무너지는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벡터가 또 나오네요. 의미 있는 숫자 모음. 학생 이름을 모를 때 둘째 줄 첫 번째 학생 2, 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이런 게 벡터이고요. 어떤 사람을 30세, 키 180, 몸무게 70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 집합인 벡터 공간에서는 더하기, 늘리기 이런 것들이 허용되죠. 여기는 여러 가지 대수 체계들입니다. 야코비 항등식. 여기 리군 다시 나오는데요. 연속적인 대칭에 관한 이론입니다. 연속적인 대칭이 있고 이산적인 대칭이 있는데 원 같은 것이 이제 연속적인 대칭, 정사각형이 이산적인 대칭,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45도 돌리면 대칭이 아니지만 90도를 돌리면 대칭이 되죠. 리군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작은 변화로 전체의 구조를 이해 가능한 그런 이론입니다. 미분방 정식 연속함수와 관련이 깊죠. 바둑 경우의 수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학 공부 노트입니다. 리군이 또 등장하네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게이지 이론. 특정 리군 구조를 물리 법칙에 적용한 이론. 여기 특이점도 나왔죠? 특이점은 사건의 지평선과는 다르다. 특이점은 이론이 붕괴되는 지점, 사건의 지평선은 돌아올 수 없는 경계.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차이점 정리 중이고요. 여기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수식화한 것입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양자역학의 심장, 해밀토니안. 여기는 계절 변화 이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기 때문이죠. 리군이 또 나왔습니다. 전역적인 큰 스케일의 대칭을 국소적인 데이터로 바꾸어서 다룰 수 있다. 결국 공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반복해서 하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의 보존 법칙을 대칭으로 설명한 인물, 뇌터. 여기 umlaut 없이 표기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슈레딩거가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상태가 공존한다는 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어디서 멈추는 것인가? 분자인가? 바이러스인가? 또는 고양이인가?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슈레딩거의 이론과는 상관이 없고 굳이 말하면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